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구가 400명의 국민들과 함께 제2시민청 건립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를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와 서울시가 다시 한번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청 신청사 지하에 마련된 제1시민청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자 세택 내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강남구는 강남구민 403명과 함께 제2시민청 건립의 위법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어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강남구는 시민청을 정식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세택부진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위반이라면서 그럼에도 지난 9월 2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설 건물의 용도 변경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서울시와 강남구가 참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는 이 세택부진의 시민청을 건립하게 되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또 어떻던가요? 네, 서울시는 세택부진의 가설 건축물에 제1시민청을 건립하는 것은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인 만큼 강남구의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시민청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2시민청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4월까지 예산 15억 원을 들여서 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시민청 추가 건립에 대한 양쪽의 입장 역시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우선 감사원의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 송파 세무녀 사건에 이어서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는 50대 정신장애인 형제가 방치돼 동생이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었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들의 현실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마포 장애 형제 사건은 80대 노모가 다리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이 그 사이 방치된 50대 정신지체 형제 중에서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책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이들의 복지를 맡고 있는 서울 마포구청은 한 달 전 장애 형제 어머니인 박모 씨에게 형제를 입원시키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부당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박모 씨는 아들이 불쌍해서 입원시키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니 박 씨는 아들을 과거에도 종종 억지로 입원시켜놓고 또 본인이 갑갑해서 워낙 힘들어해서 결국은 다시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입원을 권했는데도 80대 노모와 장애 형제들이 입원을 극구 거절한 거라면 네. 어찌 보면 지자체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숨진 애들 박 씨는 과연 무엇이 힘들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네, 사망한 박 씨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인권 침해나 차별 그리고 편견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무척 꺼린다고 합니다. 네. 네. 정신병원을 다녀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사를 종용하기도 하고 또 주홍 글씨로 낙인이 찍혀서 취업에 불이익이 갈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공립시설을 제외하면 또 많은 병원에서 여전히 강압적인 격리나 감금을 자행할 뿐 아니라 맨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단체로 수십 명씩 생활하게 하는 등 그런 인권 침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이런 강압적인 병원 생활을 아들 박 씨가 견디지 못했고 그래서 노모 박 씨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병원 입원을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아직까지도 인권 침해가 이렇게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1년 1,337건이던 진정 건수는 매년 증가해서 지난해 2,78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에 대한 진정 건수는 지난해에만 1,720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전체 진정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면 마포구청 역시 관할에 살던 박 씨 형제를 어떻게든 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포구청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정신장애인들을 민간병원에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입원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행법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은 사회복귀시설이나 입소형 요양시설 그리고 민간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정신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지출할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또 민간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지자체는 민간병원에 정신장애인들을 위임해서 불필요한 민원 발생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결국 지자체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지자체가 민간병원 입소를 계속해서 강제로 권유하게 되고 정신지체장애인 한 70% 이상이 민간병원에 입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송파 세모녀 사건만큼이나 이번 사건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고충을 여실히 보여주는 네.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좀 한 단계 나아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 접어든 11월, 이 서울은 곳곳이 축제의 한마당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각양각색의 문화행사가 연이어서 열린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를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15 서울 국화 전시회가 열리는 것인데요. 이번 전시는 재배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전시 작품에 이 서울과 한평의 재배 농가에서 생산된 국화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는 6일부터 3일간 이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 그리고 태평로 일대에서는 2015 서울 김장 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인 만큼 이번 김장 문화축제를 통해서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서울의 밤을 밝히는 서울의 대표 축제죠. 서울 빛초롱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다고요. 네, 이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이 수표교까지 약 1.2km 구간에 따라서 빛으로 보는 서울 관광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은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는 2015 서울 사진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 6회째를 맞는 서울 사진축제는 지난 70년 동안 변화해온 우리 사회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자세한 세부 일정은 서울 문화 포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이 낮과 밤 할 것 없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행사들 같은데요.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양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